안녕하세요. 이번 약학실습 조교를 담당하게 된 차혁진 교수님 연구실의 김서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월 둘째 주 실습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 단백질인 PCSK9의 기전에 대해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CSK9은 주로 간세포에서 분비가 되어서 LDL 리셉터와 결합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정상적으로는 LDL 리셉터가 세포 표면에서 LDL 콜레스테롤과 바인드를 하여서 콜레스테롤을 포획한 뒤 세포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엔도솜 애시디피케이션을 통하여서 LDL 리셉터와 LDL의 번드를 부수면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한 후 리셉터 자체는 리사이클 됩니다. 하지만 PCSK9이 LDL 리셉터와 결합을 하면 이 복합체는 세포 내부로 업테이크가 된 후 동일하게 엔도솜 애시디피케이션을 거치는데 이때 PCSK9은 애시딕한 pH에서 LDL 리셉터와의 결합이 강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LDL, LDL 리셉터, PCSK9 복합체가 전부 라이소솜으로 이동하여 분해됩니다. 즉 PCSK9으로 인하여 LDL 리셉터의 수명이 짧아지고 그 결과 혈중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PCSK9은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주요 타겟이 됐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strokes,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coronary artery disease 등의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PCSK9이 지방간 질환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지방간염이 PCSK9 발현과 연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여러 심혈관 질환과 대사성 간 질환의 치료 타겟으로 PCSK9이 좋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PCSK9이라는 단백질을 타겟하기 위해서는 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레벨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미 만들어진 단백질을 타겟하기 위해서는 PCSK9이 LDL 리셉터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케미컬 이니비터나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PCSK9 단백질이 비교적 크고 평평한 구조를 갖고 있는 탓에 결합 가능한 스몰 몰리큘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PCSK9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mRNA를 siRNA를 사용하여서 타겟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mRNA가 결합을 하게 되면 분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자체를 조작해서 PCSK9 발현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FDA에서 승인된 치료제들을 보면 방금 말한 세 가지 접근 중 mRNA 단계와 단백질을 타겟한 약품이 있습니다. 다만 두 치료제 모두 일시적인 억제 효과만 가진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여러 번 반복 투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장 큰 한계점입니다. 결국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유전자 수준에서 영구적으로 PCSK9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유전자를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인 CRISPR-Cas9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RISPR-Cas9은 박테리아의 면역 시스템에서 유래한 기술입니다. 박테리아의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박테리아의 유전자에 삽입하여서 CRISPR라는 서열로서 바이러스 정보를 저장해 둡니다. 이 서열은 후에 같은 바이러스가 감염하였을 때 CRISPR 서열과 상부적인 CRISPR RNA 그리고 Cas9을 리크루트하는 Trans-Activating RNA를 통하여 바이러스 DNA를 절단하게 됩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CRISPR 진 에디팅 기술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기존의 박테리아 내에 존재하던 CRISPR RNA와 Trans-Activating RNA를 합친 형태의 Single Guide RNA를 만들어내어서 실험실 내에서 편리하게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게끔 최적화하였습니다. 이 가이드 RNA는 연구자가 타겟하여 편집하고자 하는 서열에 상부적인 서열로 디자인을 하여서 Cas9을 타겟 서열로 가이드를 해줍니다.
캐스9은 그 후 타겟 서열 근처에 있는 팸 서열을 인식하여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세포 내에서 잘린 부분을 인식하게 되면 DNA 복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non-homologous end joining으로 인한 랜덤 인델이 일어나게 하여서 낙아웃을 하거나 혹은 실험자가 희망하는 insert sequence를 함께 주입하면 homology directed repair를 유도하여서 낚인을 하는 등의 원하는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여서 PCSK9의 낙아웃을 유도한 여러 선행 연구가 있는데요. 마우스 모델에서 PCSK9 낙아웃의 피노타입을 분석한 결과 LDL 레벨이 확연히 줄었고 그에 따라 HDL 레벨도 확실히 감소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포비를 radioactive iodine으로 레이블하여서 와일드 타입과 낙아웃 모델 간의 LDL 콜레스테롤 레벨 차이도 보여주었습니다. 또 비슷한 다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LDL 리셉터 양이 PCSK9 낙아웃 마우스에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로 PCSK9 유전자를 낙아웃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LDL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고 PCSK9을 타겟하여 개발하는 치료제로서의 포텐셜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CRISPR-Cas9 기술의 한계점이 하나 있는데요. 타겟하지 않는 부위에 라지 인델이 일어나거나 더 나아가서 크로모소멀 레벨에서의 DNA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정교한 편집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 베이스 에디터입니다. 베이스 에디터는 Cas9 대신 비활성화된 deadCas9이나 nicase-Cas9에 디아미네이즈 효소를 붙여서 정교한 염기 치환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활성화된 Cas9으로 인해 생기는 오프 타겟 편집이 일어날 위험이 없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 에디터는 사이토신 베이스 에디터와 아데닌 베이스 에디터 두 가지가 있는데요. CBE는 사이티딘 디아미네이즈와 NCAS9으로 타겟 서열의 사이토신을 유라실로 바꿉니다. DNA의 유라실을 인식한 세포는 복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유라실의 복구 과정은 타이민이 생성되는 경로를 따르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C2T 변환이 일어납니다. ABE는 A를 디아미네이트 하기 위해 개발된 TET-A 효소를 사용하여서 아데닌을 이노신으로 바꿉니다. 이 이노신은 세포 복제 과정에서 구아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A2G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아미네이즈를 활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같은 퓨린 그리고 피리미딘 계열끼리의 변환만 가능하여서 트랜지션 뮤테이션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베이스 에디팅 기술을 치료에 적용한 첫 사례가 Verve입니다. Verve Therapeutics에서 개발한 유전자 치료제는 베이스 에디터로 PCSK9을 타겟합니다. ABE를 사용하여서 엑선 1에 있는 A 염기를 G로 변환하여서 Premature Termination 코돈을 생성하고 Nonsense Mutation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이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면 편집이 된 세포 내에서는 정상적인 PCSK9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없게 되는 낙아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에디터를 쓴 약물로는 처음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 진입하게 된 제품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개발된 Verve 101은 임상실험에서 면역세포 자극과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견됐습니다. 이 부작용의 주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전자 치료제의 전달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달 방법으로는 크게 viral particle과 non-viral particle을 사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particle 종류 중에서도 AAV와 LNP가 각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AAV는 Adeno Associated Virus로 아데노바이러스의 캡시드를 사용하여서 DNA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장기간 발현을 하여 오래 남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강한 면역 반응으로 인한 전신 염증과 간 독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리핏 나노파리클은 지질막으로 RNA를 감싸서 세포 내부로 전달을 하는 방식인데요. 비바이러스성 전달 방식이라 면역 반응이 훨씬 약하고 재투여도 가능합니다. mRNA의 전달이라 트랜지언트한 발현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는데요. 오프 타겟 편집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전자 편집 치료에는 중요한 점인 만큼
필요한 교정만 가능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단기 발현이 LNP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VERVE-101로 인해 생긴 부작용의 주요 원인은 이런 LNP의 비특이적인 세포 타겟팅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VERVE-101의 LNP는 4개의 구성 요소를 가졌는데요. 이 중 아이오나이저블 리피드는 혈중 pH에서 양전하를 유지하여 비특이적 결합이 일어나서 간 독성을 유발하고 또한 면역세포 자극으로 인한 이뮤노톡시시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한 VERVE-102에서는 아민 그룹을 추가한 복합들을 사용하였고 아민 그룹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서 pKa를 세밀하게 조정하여 혈중에서는 중성 상태이고 세포 내의 산성 환경에서만 양전하로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기존 LNP보다의 독성을 낮췄습니다. 추가적으로 헤파토사이트에만 존재하는 ASGPR을 타겟하는 특이적인 마커인 N-아세틸갈락토사민을 추가하여서 간세포 특이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LNP의 구조 변화로 인하여 비특이적 막 손상을 줄이고 헤파토사이트 내 전달 효율을 높여서 체내 축적이 줄고 전신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